스페셜1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야 될지 오늘 장도 함께 분석해 드릴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전문가님 드디어 시장 분위기가 좀 온기가 돕니다. 많이 풀리고 오늘 선물 시장도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시장의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장 대 미국장, 저 PBR 대 성장주의 대결 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보면 모두 다 올라가고는 있는데 결국에 어디 쪽으로 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지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함께 전해주시죠. 네, 다행히도 시장에 대한 맥은 잘 짚은 것 같고요. 수요일까지 좀 하락이다. 앵커님이라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영상을 보니까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어느 정도 버텨주면 명절 전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은 이제 명절 이후에 2월 16일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높이 뽑아 올리면 좋다 그랬는데 지금 2550선을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미국 나스닥 먼저 차트 모습 보시죠. 어제 밤이었죠. 지금은 야간 선물이고 어젯밤에 이렇게 양봉 윗꼬리가 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시황적 요소가 있겠지만 우선은 기술적인 거. 수요일날 굉장히 밑으로 하방으로 많이 뽑아 내렸습니다. 이게 일단 유효했고요. 21선까지 좀 뽑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받을 때 어설프게 조정받으면 못 가는 쪽입니다. 우선은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어요. 연준의 고뇌도 이해가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 요소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물가인데 제 생각인데 연준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쓴 것 같아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사실은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소프트 랜딩이 되고 있는 쪽은 아닙니다. 지금도 고용이 좋지 않고 정규직들은 계속 해고를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보다는 상당히 고용 인력 창출에 오늘도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겠습니다만은 밤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너무 과열이다 보니 이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소비로 좀 전이되면서 PC나 CPI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편적인 생각 논리를 좀 펼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을 텐데 시황적 분석은 이 정도로 해보고요. 단지 어제 좋았던 것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 FOMC가 끝나고 나서 확인 사살을 한번 해줬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한다. 무조건 한다. 계속 제가 말씀드려오지만 FOMC의 가장 큰 팬은요. 언제 할지는 모르나 올해 무조건 한다. 끝까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최종금리 유지 기간입니다. 이 최종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첫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는 알 수 없으나 너네가 시장에서 3월에 한다고 지레짐작하지 않았느냐?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확정적으로 밝혔지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올해 그래도 금리 인하는 한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좀 얻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중로는 지금 뭐 2분기냐 3분기냐 저는 원래 3분기설을 좀 주장했던 쪽인데 저도 좀 2분기 쪽으로 선회하는 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임시긴 하지만 4월하고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보통 걸치기로 이렇게 교묘하게 열기도 하는데 작년이 그랬죠. 작년 10월 31일에 FOMC를 열었거든요. 그러면 2분기 때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너무 올해 이제 3번 인하한다고 했는데 빡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2분기 쪽으로 보고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어제 좀 전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연동관계로 어디가 좀 가겠습니까? 빅테크 그렇죠.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뭐 국내까지 좀 연결고리로 가본다면 특히나 이제 빅테크 실적들이 좀 나왔습니다. 호실적 썼고요. 뭐 다들 전해드렸으니까 애플, 아마존, 메타가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저는 뭐 전부 다 가이던스 위로 나왔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실적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 기조를 좀 풍기고 있고요. 단지 아직도 긴장은 풀면 안 됩니다.
단지 지금 좋은 점이 달러 인덱스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3불에 지금 중심으로 놓고 104불까지 열어두라고 했는데 아직은 뭐 우리가 명절 하루 가지고 늘 데이터베이스를 쌓고 방향성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불안 요소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긍정 요소부터 좀 보자면 10년물 국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년물 국채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4% 이내로 지금 말려서 들어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네.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경기가 급하다는 겁니다. 네. 조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겁니다. 단지 이제 3.4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3.8 정도에서 좀 멈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등락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내려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증시도 더더욱 뚫고 가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물 옵션 한번 보시죠. 340포인트로 넘어가기 힘들 거다 했는데 오늘 갭으로 뛰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의 지금 선물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갭 상승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갭이 이제 뚫리게 되면 상당히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조금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 지금의 하방 경직선은 이제 34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옵션판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변화를 좀 해보면 340포인트 정도가 2520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와서 확인을 좀 해보면 되겠죠. 2520선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어졌던 요 언저리 구간이 이제 하방이 되는 거고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지금 양봉 캔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이제 스페셜원 지금 나가는 뒤에 시간에 섹터별로 분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분석을 하는 게 데일리 시황 흐름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의 양봉의 단지 너무 계속적인 2650선, 2700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하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잘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 섹터들은 어디로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까지 핵심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종목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은 사실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 반도체 종목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방 경직성은 아직이나 명절 이후까지 볼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명절 이후까지 볼 것이라는 한 줄평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자세한 전략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도체는 더더욱 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도 제가 말씀드릴 때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포트에 편제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는 당연히 1순위입니다. 버리시면 안 되고 조정 좀 나오니까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계획가들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서 확신을 갖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늘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좀 넣고 단지 저의 그 주관적인 생각은 반도체는 조정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다. 근데 여러분께 이제 안내를 드릴 때 좀 기간 좀 길게 해서 기간 매매 형태로 가라. 사실은 1년 미만으로 가는 것은 투자가 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들을 상대로 할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수익 매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9주에서 1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차트리스트들 기술적 접근을 해도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평범한 측면이고요. 아주 짧은 게 이제 3주 정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단타 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하루 만에 나는 5% 빠지면 손절이다 등등은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그것은 시장을 판단하는 요소가 아니고 결정해야 될 요소인데 반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검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좋아지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다. 매달 사실은 1일에 오늘이 2월 1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2일인데 1일날 무역수지가 발표돼요. 근데 이제 지금 정권에서 작년부터인가 중간중간 좀 무역수지를 발표하더라고요. 나빴으면 발표했겠습니까? 좋았으니까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고 무역수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파트가 56%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
너무너무 좋은 쪽이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개선되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이 올랐어요. 실적이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이 줄어든다든지 흑자로 전환을 했다든지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 요소입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조정 국면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요. 단지 이제 모멘텀 구간으로 갔는데 주가가 타당하지가 않아.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게 모멘텀이 끝나가는 섹터들 이런 쪽이 있는데 예시로 AI 소프트웨어가 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아. 그럼 하방 경직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단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요. 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 주가 모습이 가는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12만원. 아직 문제 없고요. 삼성전자도 좀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 없습니다. 7만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 유효하고 핵심은 이거겠죠. 조정 이후에 이제 반도체 안에 선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공정 하시는 분, 후공정 하시는 분, 파운드리 하시는 분, 또 HBM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 각양각색일 텐데 이 선정이 핵심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다 올라가진 않아요. 지금 유진테크 모습인데 유진테크는 지난번에 반도체들이 다 떨어질 때도 46,000원까지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때가 기회겠죠. 그래서 다 가진 않지만 내가 선정을 해야 된다. 유진을 택한다는 것은 결국 증착 과정을 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성을 택하는 것도 ALD를 택하겠다. 이런 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노려놓고 먹잇감을 잡듯이 호랑이가 하방 경직성 확보되면 일단 딱 선정해서 들어가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개선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확인한 이후에 종목을 잘 고르셔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한 줄 평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눌러주면 기회가 되는 섹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도 들어볼게요. 사실은 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저 PBR도 다루고 그 저 PBR이 터지기 전에 자동차를 이제 앵커님과 다뤘는데 사실 얻어 걸렸고요. 운칠기삼이고 그 부분은 단지 이 이제 저 PBR 쪽으로 좀 부각되니까 제약바이오가 너무 강하게 식는 겁니다. 한 이틀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소주제가 국장 대 미장이지 않습니까? 성장주 대 저 PBR인데 오늘 흐름 자체는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코멘트죠. 무조건 올해 금리 인하한다. 이 부분이 연동관계로 커플링이 되면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고 지금 투심이 강화되는 거죠. 투심이 강화되는 분위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 모습인데 지금 80만원 변곡을 넘어가고 중단 변곡이 가게 되면 90만원까지 간다. 그런데 기간 투자라면 높은 확률로 가는데 중단에 85만원의 저항대가 있다.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실 어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네, 어제 상당히 아랫꼬리가 좀 달리고 키 맞추기이긴 했습니다만은 저 PBR 소식이 들려오니까 여기가 성장주가 붕괴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했고요. 저는 성장주로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고 단지 삼바의 모습을 보듯이 오늘도 삼바가 강한 모습인데 전반적인 금리 인하를 올해 무조건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낙수 효과로 가는 모습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삼바가 코스피,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이다. 한미 그렇죠. 오늘 셀트리온도 2% 올라가고 있고 182,000원.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도 60일선에서 잘 만들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고 바닥을 다지는 거. 한미약 부분 조금 밀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3위 라인 괜찮은 쪽이고요. 바닥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쪽이니까 오늘 한올도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결국 3만원대 지금 바닥 만들면서 양봉 플레이 돼가고 있고 딱 어느 정도 딱 스멜이 나거든요. 바닥 좀 찍었구나. 그런데 이제 낙수 효과로 조금 돌아가 보면 다른데 괜찮은지 아직 좀 약합니다. 지금 티움바이오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이제 제넥심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만들어졌는데 망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가지 마시고, 제롬 파월 의장 투심 강한 모습은 좀 있었고, 금리나 올해 무조건 한다고 하니 성장주를 택하고 저 PBR을 좀 멀리 하실 분들은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대안이 오래 될 것이다. 단지 주도력이 형성돼 있는 전반기까지는요. 주도력이 형성돼 있는 뭐 HLB, 셀트리온, 삼바,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요런 종목들, 뭐 조금 중견 제약업체들 여기에 가미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보톡스까지 가미해가지고 주도력이 형성돼 있는 종목에서 승부 바부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언급드린 종목들, 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슬슬 만들어지는 하방, 그러나 유입은 대형주부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주부터 좀 투자를 해야 될지 2차 전지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관련된 전략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올해 이제 신규 투자를 해가고 스페셜한 시간이 결국 이제 SDI 시간이 좀 돼가는데 6% 지금 잡아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를 다 좋게 보진 않아요. 종목에 너무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수급 유입이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저 PBR 정책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anyway, 대형주부터 과대 낙폭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어제도 드렸는데 공개 방송할 때 지금 저 PBR 정책이 에코프로 같은 그룹들에게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2차 전지를 오히려 하방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정책들이에요. 물론 포스코홀딩스에게는 득이 되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올라갑니다. 거기 엔드 플러스 과대 낙폭에서 지금 수급이 결국은 과대 낙폭으로 갔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수급 유입이 대형주부터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SDI를 저희가 같이 해가고 있지만 대형주를 먼저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인기 종목을 사는 것은 퍼포먼스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지금 SDI를 바로 쫓아갈 필요 없어요. 이건 일봉 모습이고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 아직 이거는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봉 캔들 2개의 신뢰성을 부여한다? 그러면 내가 SDI를 중장기 투자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단기로 이제 치고 빠질 거는 기술적으로 진입해서 이번 주에 SDI 이제 8% 올랐습니다. 34만 원에서. 그러면 8% 먹고 빠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단타죠.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저는 SDI가 이제 중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비중을 3359까지 채울 겁니다. 참고하시고. 하방 경직성 분명히 확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악재는 이제 제거되어 가는 과정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몇몇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LFP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LFP를 편드는 게 아니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LFP의 점유율을 못 가져오면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유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삼원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삼원계가 가져갔던 시장의 점유율을 LFP가 잠식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 LFP가 선택의 폭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거라면 나는 삼원계 배터리, LFP 배터리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삼원계 쪽에서 LFP가 조금 더 낮은 기술력이니까 빨리 해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PBR 정책 플러스 LFP 사업령이 계획이 있는 기업들, LG엔솔은 당연히 있고 SDI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2026년에 양극재 LFP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늘 기본적 분석은 틀릴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의 2차 전지 과오류가 지금 발생된 거는 너무 BYD나 캐틀 LFP를 확정적으로 폄하했어요. 몇몇 유튜버들이. 지금 요새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이거는 폄하하면 안 됩니다. 빨리 SDI랑 LG엔솔 LFP 개발해서 캐틀이나 이 점유율들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 이유인즉슨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BYD가 유럽에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쳤기 때문에. 그러면 삼원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삼원계에 대한 수요가 좀 늦어지겠죠. 삼원계 점유율을 자꾸 캐틀이나 BYD 쪽에서 LFP가 채워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테슬라도 어떻게 됩니까? LFP 채용하죠. 재고 쌓이느니 저가형 배터리 꽂아가지고 빨리 출하시키고 팔자. 요런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원계가 도태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국 우리 배터리는 삼원계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지금은 좀 셀이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양극재단에서 LFP를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2026년에 지금 캐파 증설 완료가 계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전히 퍼포먼스 쪽으로 가실 거면요. 2차전지 장비도 오늘 조금씩 상승이 있는데요. 뭐 PNT도 괜찮고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은 선별화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들이 좋을 만한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을 골라보시고 역시나 이제 중장기 투자주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이 수직 계열화 쪽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배터리 셀에서는 삼성 SDI, 에코프로 BM은 하방 경직성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면 양극재 쪽에서는 제 후손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주도주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 넘어가기 전에 그동안 추천해주셨던 종목들 한 가지만 좀 리뷰를 해볼게요. 기아인데요. 기아 목표가 당시에 12만 원 선 주셨는데 한 일주일 전에 주셨거든요. 이렇게 또 빨리 올지는 몰랐지만 오늘도 8% 정도 급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이제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아 목표가까지 그대로 갈까요, 전문가님? 네, 앵커님이 너무 솔직하셔서 팬이 될 것 같네요. 네, 정말 이런 앵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질문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운이죠. 기아의 대형주가 이렇게 시장에서 주식시장 내일도 모르는데 주가 추천해서 올랐다고 뭐 다른 전문가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 설레발 치고 싶지 않고요. 운입니다, 순전히. 이 앵커님의 질문은 정말 고뇌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목표가가 12만 원 제시했는데 금방 지금 저 PBR이 얻어 걸리면서 또 저 PBR 플러스 실적이 괜찮으니까 저 PBR에서 성장주가 가미된 형태가 현대차 그룹주거든요. 기아도 현대차 거니까. 좀 불을 뿜고 있는데 좀 세분화해서 쪼개면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 차닥 크게 보이면 10만 5천 원에서 갭으로 띄웠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붕괴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던지든지 저 PBR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다. 기업 프로그램이 2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 그래서 나는 오늘로 갭으로 띄운 부분을 메꾸지 않는 한 가져가겠다. 그러면 손절가로 5일선 언저리에 10만 5천 원이 뚫리면 이건 익절해서 챙겨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뚫리지 않는 한은 계속 정책 모멘텀의 길이를 보면서 수급 유입을 체킹하면서 가시면 돼요. 기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개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거고요. 지금 저 PBR 정책 실시되면서 수급은 논쟁 여지가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6일 동안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샀고요. 연기금이 다 샀습니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냐? 늘 주식은 선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유자들은 뭘 하시면 되냐? 개인 투자자가 수급 동태를 파악하고 종가 마감이 됐는데 많이 따라붙었다. 그러면 정리각 잡으시면 됩니다. 분명히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관들이 어떤 형태로든 치사하고 좀 많이 꼽지만 개인들이 많이 붙으면 주가를 찍어 누를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조금 확인하시면서 가시되 지금은 갭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리뷰 함께 들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추천 종목 어떤 걸로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화신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 뭐 자동차 쪽으로 보시나 봐요. 화신에 대한 포인트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는 아직 좀 하방 경직성이 명절 이후까지 보라고 했으니 좀 멀은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의 낙수 효과는 좀 더뎌서 네, 하방에 이렇게 좀 내려가 있었던 쪽을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는 조금 더 확인하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2월 7일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4분기까지 보기는 그렇고 1분기까지 봐야 되고 결국 지금 저 PBR 엔드 성장주 형태가 묶여 있는 것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저 PBR로 계속 수급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바람인데 지금 대결 구도가 국내 정책 저 PBR과 미국 시장의 성장주의 게임 구도가 가는 쪽이거든요. 사실은 저 PBR 정책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그 깊은 이면에 있는 내용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사실은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유튜브에는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단지 자동차는 양쪽에 다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PBR 정책, 앤드 성장주. 그리고 화신 주가를 보게 되면 PER이 4배입니다. PBR이 1배가 조금 넘어가는데요. 배당도 주고 있고. 사실은 자동차 부분에 관해서는 주가는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죠.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오늘도 여전히 분위기 좋습니다. 다른 저 PBR도 지금 좋아요. 현대차 오늘 지금 단숨에 22만원까지 박스권 돌파를 했고요. 이제 21만원 밑으로 안 말려 들어오면 됩니다. 기아 같고요. 성우하이텍 오늘 밀어 올리고 있고요. 오늘 SL 좋고요. 성우하이텍 오늘 지금 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신 5.7%. 병곡이 지금 좀 밀어보니까 13,400원? 여기 돌파하면 좀 더 갈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야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침체 국면에서 화랑 국면으로 분명히 갈 테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스윙 접근을 드려야 돼서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는 어울리지 않는데, 일단 목표는 스윙으로 좀 크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목표가 16,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 11,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PBR 가운데 실적 좋고 펀더멘털까지 좋다면 굉장히 탄탄하게 분위기까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주셨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일요일 저녁 9시에 또 관련돼서 강의해 주신다고요. 유튜브로 하시나요? 네, 매주 일요일하고 목요일날, 어제도 했고요. 일요일날 이제 김민준의 사이클 투자하는데, 다들 그 신사숙녀만 오세요. 젠틀 하시고, 재밌는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저도 아직 저 PBR하고 성장주하고 결정을 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거든요. 오늘도 대결 구도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저 PBR 앤드 성장주에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는 시간을 일요일 저녁 22시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주란 저 PBR 종목들 이번 주에 좀 포인트가 됐었는데요. 전략이 궁금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의도 함께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전략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